안녕하세요. 필승 당구 레슨 배준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연습만 하신다면 100%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설계법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앞돌리기, 좁은 뒤돌리기, 그리고 옆돌리기 설계법입니다. 이 설계법들은 연습만 충분히 해 놓으시면 실전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에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설계법들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앞돌리기 설계법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계법은 지금 같은 배치일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배치일 때 사실 뒤돌리기도 선택은 가능한데요. 뒤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수구가 거의 코너 근처에서 돌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적구의 두께 부담이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워낙에 이적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짧은 쪽으로 빠져나갔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직접 3쿠션으로 시도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시도를 할 경우에는 타격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직접 3쿠션으로 공략하는 방법 또한 그렇게 안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설계법을 잘 들으시면 이적구가 지금 같은 위치에 있어도 가능하고요. 더 긴 쪽으로 이적구의 위치가 이동이 되더라도 충분히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배치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배치는 이적구의 위치가 조금 전 배치 때보다 더 긴 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배치는 거의 이제는 앞돌리기를 넘어서서 세워치기에 가까울 정도로 이적구의 위치가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3가지 배치 모두 저는 오늘의 설계법을 적용을 해서 친 건데요. 오늘의 설계법이 간단한 이유는 두께를 다 반 두께로 고정한 뒤에 회전량만 바꿔서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기준점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응용 배치까지 한 번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일적구의 위치는 장쿠션에서 떨어진 거리와 단쿠션에서 떨어진 거리가 1대1 비율일 때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장쿠션에서 1.5포인트 떨어지는 데 있고요. 단쿠션에서도 1.5포인트 떨어진 지점에 일적구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1대1 비율로 일적구가 있을 때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만큼의 회전량을 주시면 수구는 거의 다 이 원포인트 근처로 도착이 됩니다. 회전량을 찾아보면 기울기는 한 칸 정도이기 때문에 원팁의 회전력으로 반 두께를 치시면 지금 배치가 득점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배치도 보겠습니다. 일적구의 위치는 1대1 비율에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적구도 마찬가지로 원포인트 선상에 있습니다.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를 보면 지금 기울기가 2칸이기 때문에 그 2칸이 즉 회전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절반 두께에 투팁을 주고 치시면 지금 배치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 게 항상 일적구의 위치가 1대1 비율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어차피 정확한 도착 지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반팁 정도의 차이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적구의 위치가 장쿠션에 가까울 때는 기울기 플러스 반팁 정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장쿠션에 가까운 상황이고 기울기는 한 칸. 그러면 장쿠션에 가깝기 때문에 원팁에서 반팁을 추가하셔서 원팁 반을 주시면 비슷하게 원포인트 쪽으로 도착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는 이제 단쿠션에서 일적구가 더 가까운 상황입니다. 장쿠션에서 가까울 때는 반팁을 추가했었는데요. 단쿠션에서 가까울 때는 반팁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기울기를 찾게 되면
지금도 기울기는 한 칸이기 때문에 원래 회전량은 원팁인데요. 단쿠션에서 가깝기 때문에 원팁에서 반팁을 줄이셔서 약간 느낌 팁 정도만 주시면 지금 배치가 동일하게 득점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 아시더라도 반두께라는 두께를 맞추지 못하면 계산한 대로 도착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두께를 맞췄을 때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오른쪽 회전을 주고 반두께를 공략을 해볼 건데요. 반두께가 맞았을 경우에 제가 지금 Q로 가리키는 방향 쪽에서 거의 비슷한 속도로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키스가 날 수도 있고요. 또는 키스가 안 나더라도 아주 간발의 차이로 교차가 될 겁니다. 지금처럼 흰 공과 노란 공이 만나면 거의 반두께가 잘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수구가 먼저 나온다면 내가 공략한 두께가 얇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절반보다 두꺼운 두께가 맞았을 때는 노란 공이 월등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옵니다. 반두께를 잘 맞추고도 계속 짧은 도착이 되는 분들은 두 번째 쿠션에서 너무 강한 힘 때문에 회전이 먹지 못하고 튕겨져 나와서 짧은 도착이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배치는 투팁만 주면 득점이 돼야 되는 배치인데요. 강한 타격으로 치시면 짧은 도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두께도 중요한 요소지만 타격량도 너무 강하지 않은 쪽으로 설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적구의 위치 변화에 따른 회전량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이적구가 원포인트에 있다는 전제하에 회전량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1적구는 1대1 지점에 있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한 칸이기 때문에 수구가 원포인트에 도착이 되려면 원팁이 필요하고요. 그 원팁 도착지에서 한 포인트 더 길게 보내고자 할 때는 한 팁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무회전을 주고 치시면 2포인트로 수구가 도착이 되겠죠. 자, 다음은 1적구는 1대1 비율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두 칸이기 때문에 원포인트에 오려면 2팁이 필요하고요. 그 지점에서 한 포인트가 더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팁을 감소시켜서 원팁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자, 다음 배치는 이제 회전량은 바로 설정이 되겠죠. 원포인트에 오려면 2팁, 그것보다 2포인트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2개의 회전을 줄이시면 무회전이 될 겁니다. 절반 두께의 무회전으로 쳐볼게요. 자, 지금부터 응용 배치를 쳐볼 건데요. 응용을 하실 때는 한 번의 회전량을 찾는 건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포인트에 도착이 될 수 있는 회전량을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회전량을 찾게 되면 일단 기준 회전량은 원팁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쿠션 쪽에서 1적구가 가까울 때는 반팁 정도를 추가하셔야 원포인트에 도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원포인트 도착 회전량은 원팁 반, 그리고 한 포인트가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팁을 줄이시면 지금은 느낌 팁 정도를 주고 치시면 득점이 되는 배치네요.
자, 다음 배치는 제가 순서를 짚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적구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기울기로 회전량을 찾습니다. 그럼 지금은 기울기 한 칸 정도, 일단 원포인트에 올 수 있는 회전량은 1팁이고요. 근데 지금 일적구의 위치를 보게 되면 단쿠션 쪽에 가깝기 때문에 반팁을 줄여서 반팁만 주셔도 원포인트에 도착이 된다는 두 번째 결론이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한 포인트가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역회전 느낌 팁 정도를 주셔야 도착이 되는 배치네요. 자, 다음 배치도 보겠습니다. 일단 기울기는 0이기 때문에 무회전을 주게 되면 원포인트에 도착이라고 첫 번째 결론을 내리시고요. 일적구가 장쿠션에 가깝기 때문에 반팁을 추가해야 원포인트에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이 원포인트에 오기 위해서는 반팁 정도의 회전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한 포인트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팁에서 한 팁을 줄이게 되면 역회전 반팁이 되네요. 자, 다음 배치도 보겠습니다. 일단 일적구의 위치는 거의 1대1 비율에 있기 때문에 기울기만큼의 회전량만 주셔도 원포인트에 도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울기는 한 칸, 그럼 원팁 도착지가 이 원포인트가 될 거고요. 총 2개의 회전을 반대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무회전, 역회전, 원팁 정도가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앞돌리기 설계법을 보셨고요. 두 번째로는 좁은 뒤돌리기 설계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좁은 뒤돌리기 배치 설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과 같은 좁은 뒤돌리기 배치를 칠 때 힘배합을 부드럽게 쳐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강한 힘으로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타격량을 늘린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안정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다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애초에 스핀볼로 시도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스핀볼 또한 타격량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두 번의 시타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힘 배합을 강하게 가져가서 실패하는 경우인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지금 배치를 파악을 해봤을 때 지금 배치는 힘이 강하지 않아도 충분히 득점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배합을 많이 낮춘 상태로 안정적으로 수구를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같은 배치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배치인데요. 지금 같은 배치 또한 오늘의 설계법으로 아주 간단히 힘 배합을 줄여서 안정적으로 시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설계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프 시스템은 내 출발 숫자에서 굳이 절반이 되는 지점을 향해서 보내야 되는 거고요. 오늘의 설계법은 그냥 일적구의 반 정도의 두께를 타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프 시스템보다 훨씬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실제 설계법에 더 가까운 방식입니다. 오늘의 설계법을 아시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3뱅크를 칠 때 사용하는 5&하프 시스템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구로 일적구의 반 정도의 두께를 쳤을 때 도착되는 첫 쿠션 지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을 한 번씩 연습을 해보셔야 반드시 오늘의 설계법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흰 공으로 노란 공의 오른쪽 반 정도의 두께를 맞췄을 때 도착되는 이 첫 쿠션 지점, 이 첫 쿠션 지점의 예상이 어느 정도는 맞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을 시작으로 해서 시스템을 읽을 거기 때문에 이 지점은
뭐 1, 2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찾아내시는 그런 연습이 돼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반 정도의 두께를 쳤을 때 저는 지금 한 12포인트 이 정도를 향해서 도착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한번 반 정도의 두께를 칠 건데요. 오늘은 부드럽게 칠 거기 때문에 부드러운 힘으로 쳤을 때 도착지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자, 저도 뭐 1 정도 오차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11 정도에 도착이 된 것 같고요. 자, 한 번만 더 쳐보면, 자, 배치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반 정도의 두께를 겨냥해서 도착되는 첫 쿠션을 예상해보면 지금도 12, 3 정도? 이 정도 지점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반 정도의 두께를 부드러운 타격으로 쳐볼게요. 예, 지금도 어느 정도 예상에 들어맞았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반 두께 정도를 쳤을 때 도착되는 첫 쿠션 지점을 원 쿠션으로 놓고 5.5 시스템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배치는 제가 아까 쳤을 때 12 정도를 향해서 갔는데요. 자, 1적구의 옆면에서 12를 향해서 큐선을 넣습니다. 그리고 5.5 시스템 상의 숫자를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25 출발해서 첫 쿠션 12가 되겠죠. 그럼 5.5 시스템을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지점이 투팁의 도착지가 되는데요. 뱅크샷으로 보냈을 때 투팁 도착지는 13이지만 지금은 볼 퍼스트로 가면서 수구가 1적구를 맞고 이렇게 밀림이 한 템포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길게 도착이 될 겁니다. 제가 투팁을 주고 반 정도의 두께를 쳐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13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고 조금 더 긴 도착이 됐죠. 자, 한 가지를 더 쳐보겠습니다. 자, 절반을 쳤을 때 첫 쿠션 도착지는 지금 한 9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9포인트로 큐선을 넣은 뒤에 숫자를 읽어보면 25 출발해서 원 쿠션 9, 그러면 도착이 16인데요. 지금도 제가 5.5 시스템상의 회전력을 그대로 주면 우리가 아는 도착인 16보다 거의 한 반 포인트 정도 긴 도착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거의 뭐 20, 21 이 정도로 반 포인트 긴 도착이 됐죠. 자, 그래서 시스템상의 숫자랑 동일하게 도착을 시키시려면 5.5 시스템상의 회전력 마이너스 1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뱅크샷으로 칠 경우에는 2팁이지만 지금처럼 좁은 뒤돌리기를 칠 때는 1팁을 주셔야 시스템상의 도착과 똑같은 도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첫 쿠션이 지금은 한 1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큐선을 넣어보면 26에서 첫 쿠션 11입니다. 그러면 도착은 15인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2팁을 줬을 때는 15보다 반 포인트 정도 길어졌죠. 그러면 1팁을 주시면 지금 계산했던 그 도착지에 도착이 됩니다. 제가 1팁을 주고 반 정도의 두께를 부드러운 힘으로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한 팁을 빼주셔야 시스템 계산상의 도착지와 동일한 도착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셨던 시스템상의 도착이 원팁을 줬을 때 도착이 된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원팁 도착지에서 반 포인트 길게 보내시려면 2팁을 주시면 되고 반 포인트 짧게 보내시려면 무회전을 주시면 됩니다. 자, 볼 퍼스트로 갈 때는 왜 시스템보다 긴 도착이 되는지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뱅크샷으로 칠 때는 첫 쿠션을 향할 때 수구가 당연히 직선으로 가겠죠. 근데 뒤돌리기를 칠 경우에는 1적구를 맞은 뒤에 살짝 분리된 뒤에 밀림이 발생이 돼서 첫 쿠션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입사 각도가 더 긴 쪽에서 들어가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2팁을 주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착지보다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5포인트 정도 긴 도착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도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상의 회전량인 2팁보다 한 팁을 줄여서 1팁을 주고 치시면 동일한 도착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그대로 실전에 적용을 하셔서 실전 배치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배치를 보겠습니다. 반 정도의 두께를 치면 지금은 12 정도. 지금 이 첫 쿠션을 찾는 거는 그만큼 많이 해보시면 숙달이 될 겁니다. 자, 12포인트를 향해서 큐선을 넣고 숫자를 읽어보면 26에서 12. 그러면 14포인트가 원팁을 줬을 때 도착지였죠. 그럼 지금은 반 포인트 정도 짧으면 약간 짧을 것 같고
원팁과 무회전의 사이 회전, 느낌 팁 정도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반 두께의 느낌 팁을 주면 득점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그냥 반 두께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도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쿠션을 찾으시면 지금은 뭐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7 정도로 큐선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24에서 첫 쿠션 7, 그러면 도착이 17인데요. 지금은 그냥 17에 도착이 되면 득점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팁을 줄여서 원팁으로 부드러운 타격으로 가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치를 또 무작위로 한번 놓고 쳐보겠습니다. 첫 쿠션 차이가 조금은 있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3쿠션 지점이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득점은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정확하게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첫 쿠션을 보면 지금은 뭐 11 정도 도착이 될 것 같네요. 그럼 11을 향해서 큐선을 이렇게 넣고 출발 27, 그리고 첫 쿠션 11이면 16이 되겠네요. 근데 16은 원팁 도착지, 그 원팁 도착지보다 반 포인트 길어야 되니까 지금 배치는 투팁의 반 두께로 공략을 하시면 되네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어차피 조금 넘어가더라도 득점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하실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순서 그대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반 두께를 쳤을 때 도착되는 첫 쿠션 예상하기. 그럼 지금은 5포인트 정도 되네요. 그러면 큐선을 이렇게 넣으면 24에서 15, 9가 원팁 도착지. 지금은 그것보다 반 포인트 정도 짧아야 되기 때문에 무회전을 주시면 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반 두께의 무회전에만 이제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배치를 제가 완전 랜덤으로 공이 만들어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1적구를 보내고, 자, 다시 2적구를 여기다 보내놓고 수구를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해 놓고 쳐보겠습니다. 자, 1번 반 두께를 쳤을 때 내 수구의 첫 쿠션 찾기. 그럼 지금은 자, 이렇게 큐선을 넣어봤더니 17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숫자를 읽어보면 28 빼기 17, 11이라는 답이 나오고요. 11은 원팁 도착지였죠. 근데 지금은 투팁을 줘도 짧을 것 같고 거의 한 포인트 정도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3팁을 주고 반 두께를 치시면 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옆돌리기 설계법은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알아두시면 반드시 게임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식입니다. 자, 먼저 기본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구와 일적구가 일자로 있을 때인데요. 대신 일자 선상이 정확히 수구의 중앙과 일적구의 중앙이 일자가 아닌 일적구의 반 정도의 두께를 겨냥한 큐선이 일자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수구와 일적구가 일자 선상에 있을 때 무회전의 절반 두께로 일적구를 맞추게 되면 수구는 일적구가 있는 지점부터 4칸 전진이 된다는 기본 이론입니다. 제가 무회전의 절반 두께로 쳐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론을 말씀드리면 4칸 전진이 되는데 단쿠션을 맞고 돌아 나올 때는 반 칸을 한 칸으로 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배치도 수구와 일적구의 절반 두께가 일자라는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적구가 있는 지점부터 4칸을 세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미 코너까지 3칸이고 나머지 한 칸이 전진이 될 때는 반 칸이 더 진행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도 무회전의 절반 두께로 치면 득점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를 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일적구가 붙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론은 사실상 아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실패를 하는 이유는 힘배합 때문인데요. 힘배합이 조금 강하게 되면 수구가 일적구를 맞고 쿠션을 맞은 뒤에 나오다가 곡구 현상 때문에 예상보다 더 길게 도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배치를 놓고 4칸을 세워보면 코너까지 2칸, 그리고 3칸, 4칸. 그러면 무회전의 절반 두께로 공략을 하면 득점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일부러 조금만 강하게 쳐볼게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쿠션을 맞고 나오던 공이 살짝 위로 휘어져서 더 긴 도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치를 칠 때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일적구가 장쿠션에 근접해 있을 때는 힘배합이 더 많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대로 도착이 될 수 있는 힘배합을 한 번쯤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구와 일적구에 기울기가 생길 수도 있고 일적구의 위치가 늘 이렇게 장쿠션 근처에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기울기 변화와 일적구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상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치도 동일하게 4칸을 세보면 코너까지 1칸이고요. 그리고 2칸, 3칸, 4칸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지점에 도착이 돼서 득점이 되는 배치입니다. 회전을 추가했을 때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회전일 때 4칸 그리고 팁당 1칸씩 길게 전진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코너까지 칸수가 5칸 정도가 되죠. 그럼 4칸일 때 무회전 원팁을 주게 되면 5칸 전진이 돼서 지금 배치가 득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배치도 보면 수구와 일적구는 일자, 그럼 무회전일 때 기본 4칸,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원팁, 투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팁을 주고 기준 힘배합으로 보내시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배치입니다. 자, 다음 배치도 보겠습니다. 4를 기준으로 놓게 되면 코너까지 3칸, 그리고 반 포인트가 4칸. 득점을 하시려면 원팁, 투팁, 3팁의 회전을 주시면 득점을 하실 수가 있네요. 이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수구와 일적구가 일자로 있을 때는 무회전으로 절반 두께를 공략하게 되면 기본 4칸 전진이 되고 그리고 팁당 1칸이 추가 전진이 되는데 대신 옆돌리기 형태로 단 쿠션을 맞고 나올 때는 1칸이 반칸으로 줄어든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기울기가 바뀌었을 때 상황 그리고 일적구의 위치가 떠 있을 때 상황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울기 변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일자로 있을 때는 4칸 전진이 돼서 지금 배치가 득점이 됐었죠. 자, 혹시나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지금은 반 칸 정도가 생겼습니다. 반 정도의 두께를 겨냥을 했을 때 이렇게 기울기가 반 칸 정도가 생겼는데요. 당연히 내 수구가 안쪽으로 왔기 때문에 4칸보다는 전진 칸수가 감소가 돼야겠죠. 그래서 기울기 반 칸당 전진 칸수는 1칸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기울기 반 칸 때문에 3칸만 전진이 될 겁니다. 동일하게 절반 두께의 무회전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빨간 공 쪽으로 직접 도착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절반 두께를 겨냥했더니 1칸이 떨어져 있네요. 그럼 기울기는 1칸. 그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 칸당 1칸이 감소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2칸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 공 쪽으로 바로 직접 도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반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울기가 동일하게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더 길어지는 쪽으로 도착이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 칸당 1칸이 변하는 건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4칸 전진이 아닌 5칸 전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길어질 수 있는 쪽으로 기울기가 한 칸이 발생이 됐네요. 그러면 총 2칸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6칸 전진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지금 배치는 절반 두께의 무회전이면 득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기울기 변화에 따른 배치는 제가 억각 한번, 빗각 한번 이렇게 딱 2가지만 쳐보겠습니다. 지금은 칸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기울기가 반 칸 생겼네요. 그러면 4칸에서 무회전 도착지는 3칸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회전량을 찾아보면 1팁, 2팁을 주시면 지금 배치는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길어지는 쪽으로 기울기가 발생이 됐는데 반 두께를 겨냥해 봤더니 이번에는 기울기가 한 칸이네요. 그러면 무회전 전진 칸수도 4칸이 아닌 2칸이 늘어나서 총 6칸 전진이 될 겁니다. 먼저 무회전 도착지를 파악을 해보면 코너까지 3칸, 그리고 4칸, 5칸, 6칸 이 지점이 무회전 도착지고요.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원팁을 주시면 득점이 되겠네요. 자, 이제 1적구가 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적구가 떠 있는 상황은 이 단쿠션에 떠 있는 양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한 포인트가 떠 있을 때를 플러스 1칸, 그리고 2포인트가 떠 있다면 플러스 2칸, 3포인트가 떠 있다면 플러스 3칸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일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4칸은 적용이 되는데요. 대신 1적구의 위치값이 플러스 1칸 지점에 있기 때문에 4칸이 아니고 총 5칸 전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5칸을 세워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지금 배치는 무회전을 주시면 득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배치도 이렇게 반 두께를 겨냥했더니 기울기는 0인 상황이긴 한데 1적구의 높이 값이 이제 플러스 2칸 가는 지점에 있죠. 그러면 총 6칸이 전진이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지금 배치도 무회전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는 배치입니다. 자, 다음 상황은 동일하게 일자인 상황. 근데 1적구의 높이 값이 플러스 3칸 지점에 있네요. 그러면 총 7칸 전진이 될 텐데 어디서부터 7칸을 세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1적구를 향해서 반 두께를 넣었을 때 자, 끝에 가리켜지는 이 반대편 장쿠션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이 지점부터 7칸을 세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이 지점에 도착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실전 배치를 해결할 건데요. 제가 설계하는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자, 실전 배치를 해결하실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대로 먼저 무회전 도착지를 찾으시고 마지막으로 최종 회전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4라는 숫자를 놓고요. 기울기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기울기 한 칸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4칸에서 2칸이 줄고요. 1적구의 높이 값이 플러스 1에 있기 때문에 다시 무회전 도착지는 3칸으로 바뀌는데요. 과연 어디서부터 3칸인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적구의 절반 두께를 겨냥한 뒤에 끝까지 갔을 때 가리켜지는 이 장쿠션 포인트에서부터 3칸을 세시면 됩니다. 무회전 도착지는 코너가 되고요. 득점이 되려면 1팁, 2팁 정도의 회전력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자, 다음 배치를 보겠습니다. 4라는 숫자를 놓고 기울기를 봤더니 이번에는 기울기가 반 칸, 그러면 4에서 마이너스 1이 돼서 3이 되는데 대신 1족구의 높이 값이 플러스 2가 됐네요. 그럼 지금은 무회전 도착지는 총 5칸이 됩니다. 그럼 먼저 무회전 도착지를 찾아보면 이 지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반 포인트 정도 더 길게 도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원팁을 주시면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배치를 보겠습니다. 기울기를 보면 일단 4에서 기울기 한 칸이기 때문에 2가 빠져서 2가 되고요. 이번에는 1족구의 높이 값이 플러스 2에 있기 때문에 다시 4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럼 무회전 도착지는 이 지점에서부터 4칸. 그러면 코너가 무회전 도착지가 될 거고요. 득점이 되려면 1, 2, 3, 총 3팁을 주시면 득점을 하실 수가 있는 배치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기울기가 길어지는 쪽으로 한 칸이 발생이 됐네요. 그러면 4 플러스 일단 2를 해서 6이 되고요. 1족구의 높이 값도 플러스 지점에 있기 때문에 총 8이라는 숫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무회전 도착지는 8칸. 숫자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반 포인트 정도 더 가야 되네요. 그럼 지금은 원팁을 주시면 득점이 되는 배치네요. 자, 다음 배치를 보겠습니다. 4에서 기울기가 반 칸이면 한 칸이 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5가 되고요. 1족구의 높이 값이 플러스 3에 있네요. 그럼 총 8이라는 무회전 전진 칸수가 나옵니다. 숫자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득점이 되려면 지금은 원팁을 주시면 득점을 하실 수가 있는 배치네요. 지금까지 세 가지 설계법 모음 영상을 보셨는데요. 제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는 고수분들처럼 형태만 보고도 득점이 될 수 있는 회전량이 찾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법을 보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구장에서 연습을 한 번쯤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승당구였습니다.